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용훈입니다. 저는 오늘 환경과 후손을 위한 안전한 원자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후손을 위한 안전한 원자력 에너지. 원자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를 만한 키워드가 안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자력 위험은 판도라 영화에서 보셨던 어떤 폭발이라든지 원자 폭탄이라든지 후쿠시마에 있었던 수소 폭발이라든지 하는 어떤 폭발에 대한 인상이 이제 깊게 새겨져 있으실 거고요. 또한 지진에 의해서 건물이 파괴되고 어떤 발전소가 파괴되는 것이 연상되셔서 위험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전은 분명히 폭발과는 거리가 있는 원전이고요. 그리고 지진에 의해서도 파괴되지 않는 안전성을 가진 원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지진 한 번이면 원자력 발전소는 큰일 난다. 아마 동일본 대지진 2011년에 있었던 그 대지진을 생각하시면서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연관이 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이 있었죠. 그런 지진 때문에 연관작용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이 떠오르실 건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지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직접 체험을 많이 이제 못 해보기 때문에 좀 감을 가지기 위해서 동일본 대지진이 어떤 지진이었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진이 일어났던 그 현상이 되겠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이곳이 일본의 이제 땅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닷물이 이제 왼쪽에 있게 됩니다. 지도를 볼 때와는 좌우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약간 혼동이 되실 수는 있지만 일단 땅과 바다라고 봤을 때 일본은 바다 쪽으로 땅이 밀려가고요. 바다 쪽의 땅은 일본 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충돌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 둘 사이가 미끄러질 경우에 솟아올랐던 땅은 가라앉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라앉으면서 땅덩어리가 바다 쪽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이 출렁하면서 발생되는 것이 쓰나미가 되겠고, 깊은 물에서 얕은 물로 오면서 굉장히 파도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땅덩어리가 미끌하면서 오는 진동으로 지진이 오고요. 그리고 몇십 분 뒤에 따라서 쓰나미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 바다에 보시는 이 빨간 점이 그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의 진앙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오나가 원전이라는 원전이 123km 떨어져 있고요. 아래쪽에 후쿠시마 원전은 183km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지진과 쓰나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두 원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나가와는 더 가깝고 또 그래서 진동도 더 컸고요. 쓰나미도 더 컸습니다. 이 그림이 보여드리는 것은 그 동일본 대지진이 왔을 때 일본의 땅덩어리, 그 동해안이 되겠죠. 동해안이 얼마만큼 바다 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는가를 나타내는 표시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나가 원전이 있었던 쪽의 땅은 바다 쪽으로 5m 정도가 끌려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일본 땅덩어리 전체가 동쪽으로 5m를 미끄러져 간 겁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전이 있는 곳은 2m 정도가 바다 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그런 거대한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미끄러져만 갔느냐? 아까 보여드렸듯이 올라가 있던 땅이 밑으로 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나가 원전이 있었던 쪽은 1m 정도의 땅이 밑으로 가라앉았고요. 후쿠시마 원전이 있던 곳은 40cm 정도가 전체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이 경험했던 것은 동북 해안이 바다 쪽으로 많게는 5m까지 끌려 들어갔고요. 그리고 많게는 1m 정도 밑으로 꺼졌던 그런 지진이 되겠습니다. 여기 맨홀이 아마 보이실 텐데요. 원래 이 도로 바닥하고 같은 높이에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나가와나 후쿠시마처럼 그 북쪽에 영향 많이 받던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동경 근처에 있던 맨홀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차이만큼이 땅이 밑으로 이제 가라앉은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차이 나게 가라앉는 것도 있고 땅 전체가 일본 동해안 전체가 1m 혹은 수십 센티미터 가라앉았던 그런 거대한 규모의 지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에 이어서 바로 쓰나미가 오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오나가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오나가와 타운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대략 한 10,0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827명이 지진과 쓰나미로, 주로 쓰나미로 사망을 했는데요. 가옥의 70%가 파손되고요. 그리고 쓰나미 대피소도 25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12개가 침수가 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육지 쪽으로 대략 한 1km 정도가 바닷물이 쓸고 들어갔고 4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 6채도 바닷물의 그 압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는 아주 거대한 쓰나미의 피해를 입어서 많은 주민들이 사망을 했고 현재 2017년 3월 기준으로는 인구가 6천여 명 정도 되겠습니다. 827명의 사망자뿐만 아니라 타운 전체가 이렇게 초토화됐기 때문에 외지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이제 1,000명, 2,000명 정도가 이제 되시는 거죠. 자, 그럼 오나가 원전이 있던 바로 옆 동네가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그럼 원자력 발전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체가 1m를 가라앉을 정도의 그런 피해였기 때문에 발전소 부분도 이렇게 불균등하게 내려간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건물이기 때문에 집안이 이 정도 내려간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발전소에 물을 담아두는 탱크 이제 옆인데요. 옆에가 이렇게 잔디밭 단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불균등하게 내려간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왔을 때 오나가 원전은 안전하게 정지가 되고 냉각을 원활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전원이 있었지만 하나 남기고는 다 송전탑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외부 전원 한 줄만 남아 있었고요. 비상 디젤 발전기가 8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6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작동을 해서 냉각을 원활하게 하고 있었고 문제가 되는 쓰나미가 닥쳤을 때 후쿠시마와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이 왔을 때는 안전하게 정지가 되고 냉각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나미로 침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발전기를 쓸 수 없어서 펌프도 작동을 못 시켜서 냉각이 안 됐던 거죠. 그러나 오나가와는 달랐습니다. 발전소 부지 높이가 14.8m. 그러나 지진 직후에 1m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13.8m가 됐죠. 그런데 쓰나미가 13m짜리 쓰나미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발전소는 침수를 피하고 안전하게 냉각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나가 원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68년에 건설할 당시에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1996년과 1933년 큰 지진이 산리쿠 지진이라고 있었었는데요. 그 지진 때 왔던 쓰나미 높이를 고려할 때 충분히 높은 위치에다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는 결정을 하고 14.8m 위에다가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쓰나미가 13m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었죠.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은 쓰나미에 대한 대비를 5m 남짓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13m가량의 쓰나미가 왔을 때 그대로 발전소가 수미터가 잠겨버리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은 발전소는 지진에는 굉장히 무던하고 안전합니다. 강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는 쓰나미에 잘 대비를 한다 그러면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큰 재난이 오더라도 더 큰 진동과 쓰나미를 겪었던 오나가 원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여기 보고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보고서는 2012년 여름에 IAEA 조사단이 와서 발전소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미국, 영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발전소를 다 둘러보고 그리고 그때 쓰나미가 왔을 때의 피해 상황들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지진과 쓰나미 규모를 고려했을 때 정말 놀라울 정도로 피해가 없었다. 그래서 지진과 쓰나미가 오면은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다라는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니고요. 지진과 쓰나미가 오더라도 잘 대비된 원전은 안전하다. 그러나 잘 대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동일본 대지진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과 쓰나미 피해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주민 4분이 이제 발전소 안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사진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진 쓰나미 이후에 오나가와 원전에 최대 한 360여 분의 주민이 최장 한 90일 정도 피난을 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전기가 공급되고 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원전 안이었고요. 또한 그 추가되는 여진과 혹시 있을 수 있는 쓰나미로부터도 제일 안전한 곳이 원자력 발전소 안이었기 때문에 발전소 안에 체육관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피난을 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원자력 발전소는 잘 대비만 하면 지진과 혹은 아주 극단적인 쓰나미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오나가와 원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해안에 방벽이 있었는데요. 그 높이를 무려 29m로 더 높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공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왜 29m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뭐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30m면 딱 떨어져서 좋을 것 같고 25m 혹은 30m가 딱 떨어져서 좋은데 애매하게 29m냐. 돌아온 답변이 해안선으로부터 발전소까지 그 밑바닥을 생각했을 때 경사를 줘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최고 높이가 29m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오나가와 원전에서 건설할 수 있는 최대 높이의 담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동일본 대지진 때도 오나가와 원전은 안전하게 넘어갔지만은 더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럼 만약 설계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오면 어떻게 되냐? 원자력 발전소는 그럼 대형 지진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나는 것 아니냐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설명을 통해서 듣는 규모 7.4에 대비된 원전입니다. 규모 7.0에 대비된 원전입니다 할 때 그 규모는 지진 진동을 이해하기 쉽게 환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설계 지진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정지 기준이라고도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0.3G, 0.5G라는 용어를 쓸 때 그 0.3G, 0.5G는 그 기준을 넘어가는 진동이 올 경우에는 발전소를 정지를 하라. 그리고 안전하게 냉각할 수 있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동차가 도로를 달려가는데 자동차에 어떤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자동차의 파손이거나 사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이제 더 이상은 운전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으니 빨리 갓길이나 안전한 곳으로 차를 세우고 점검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차를 세워라. 그리고 혹은 지진이 그 이상 왔을 때에는 발전소를 세워라라는 것이 설계 지진이 되겠고 안전정지 기준입니다. 그것을 넘었다고 해서 파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파손이 되더라도 파손이라는 것은 발전소의 어떤 배관이 왕창 부서진다든지 이런 것이 파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발전소는 파손이 일어나더라도 노심이 크게 손상되는 그런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도 사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더라도 방사성 물질을 원자로 안에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잘 담아둘 경우에는 외부로의 방사능 재해로도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실 것이 설계 지진은 안전정지 기준과 같은 말이고 그리고 설계 지진을 넘어간다는 것이 파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파손이라는 것이 곧바로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사고라는 것이 재해로 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발전소의
그럼 큰 지진이 설계 지진을 넘어갈 경우 어떻게 되느냐? 예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몇 가지 예가 있었습니다.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이 설계값이 0.28G였는데 0.69G에 2배가 넘는 진동이 왔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정지하고 잘 냉각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후쿠시마 제1원전과 오나가와 원전 각각 0.44와 0.54로 되어 있었는데 0.56, 0.6 설계 지진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다 정지하고 안전하게 냉각을 했고요. 후쿠시마 제1원전은 쓰나미에 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졌고 오나가와 원전은 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한 가지 예가 있는데요. 버지니아에 있는 노스아나라는 원전이 0.12G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2배가 넘는 0.25G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 원전은 안전하게 정지가 되고 안전하게 냉각이 됐고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 그림이 그 노스아나 원전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80년 운영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일단 60년까지의 운영 허가는 받아뒀고요. 그래서 60년까지 운전을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80년까지 더 운전을 하겠다는 허가 신청을 미국의 규제 기관에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 지진을 넘는 진동을 발전소가 겪더라도 발전소는 충분한 여유도를 가지고 2배, 3배 넘는 것의 여유도를 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지진을 넘는 지진 진동이 오더라도 발전소는 안전하게 정지가 되고 잘 냉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원전은 어떠냐? 우리나라 원전 지진에 잘 대비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있을 수 있는 예상되는 최고 지진이 6.5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원전들은 지금 기존 원전이 6.5로 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규모 7.0까지 지금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어지는 신고리 56 같은 경우는 규모 7.4까지도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 7.4를 넘어가는 지진은 어떡하냐?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엔 그런 지진을 기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우리의 지진 이력이나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봤을 때 6.5 이상의 지진은 기대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설령 넘어가는 지진이 오더라도 앞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지진 진동이 설계 지진을 넘어가도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게 정지되고 냉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7,000년의 누적 운전 경력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세계 전체가요. 그런데 지진으로 인해서 심각한 사고가 났던 적은 없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에 이은 쓰나미 때문에 사고가 났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우려하는 지진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심각한 사고가 나는 것, 이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리고 17,000년간의 누적 운전 기간 동안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더 못한 원자로들, 더 오래된 원자로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으로 인해서 심각한 사고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후쿠시마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쓰나미에 대비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는 셀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셀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까지 방사선에 의한 사망은 0명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대하기도 힘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3mSv 이하의 피폭을 받았습니다. 자연 방사능이 우리가 2에서 3mSv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년치 자연 방사능 정도를 추가로 피폭을 받았다라는 정도 수준이고요. 이 수준에 있어서는 피폭으로 인한 가장 흔한 암이죠. 갑상선 암 증가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유엔이나 유엔 산하의 WHO의 평가에 의하면은 보고서를 보시면 앞으로도 피폭으로 인한 건강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관찰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세상에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영향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고요. 100번 양보해서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소 사고 한번 나면은 인명피해는 없더라도 사람들이 후쿠시마처럼 피난을 가고 자기 집을 떠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그것도 대재앙 아닌가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대사고, 발전소 노심이 높고 수소가 폭발하고 하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전과 똑같은 원전을 가진 나라에서 사고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3마일 아일랜드 발전소가 되겠는데요. 이 3마일 원전에는 사고 당시에 2개 호기가 있었습니다. 1호기는 74년에 운전을 시작했고요. 2호기는 78년에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79년에 발생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사고가 난 것이죠. 왼쪽에 보시는 2호기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여기가 왼쪽이 2호기, 오른쪽이 1호기가 되겠습니다. 2호기에 원자로가 녹았습니다. 그리고 녹으면서 수소가 발생했고요. 이 원자로 경락 건물,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외부로의 누출은 극히 미미했고, 그리고 대부분이 그 옆에 있는 건물의 탱크에 소량이 이제 포집이 됐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 콘크리트 건물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누출이 없었기 때문에 인근 주민 200만 명 정도를 다 평가를 해봤을 때 평균 0.01 밀리시버트. 자연 방사능이 아까 2에서 3 밀리시버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00분의 1, 200분의 1, 30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한번 찍는 거에도 못 미치는 지극히 작은 양의 피폭. 이것도 계산상으로 그렇게 평가가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미친 양은 이보다 훨씬 작을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방사능 물질, 아까 노심이 높고 수소가 폭발했기 때문에 안에 있더라도 언젠가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에, 사고가 3월에 발생했는데 7월까지 경락 건물 안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더 크립톤이라는 아주 불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를 방출을 하면서 사고가 이제 종결을 이제 시켰는데요. 3월에서 7월까지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안에 담겨서 시간이 가면서 없어질 것들은 다 없어지고 가라앉을 것들은 다 가라앉고 마지막 남은 크립톤 가스만 밖으로 방출하면서 사고를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사진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카터 대통령이 사고 직후에 발전소 주 제어실을 방문한 사진이 있습니다. 주 제어실은 이 콘크리트 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대통령이 특별한 보호 장구 없이 덧신 하나, 우리가 발전소 일반적으로 견학할 때도 이제 신는 정도 수준의 덧신 신고 시찰하는 것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발전소 외부로의 누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이런 3마일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사고가 날 것입니다.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1, 2조의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잃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청소하고 다 복구하는 데에 한 1, 2조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경제적인 손실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발전소 외부에 사람들이 대피해야 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후쿠시마에서는 발전소의 경납 용기, 원자로를 담고 있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전구처럼 생긴 모양이 있습니다. 전구처럼 생긴 이 경납 용기라는 것이 부피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고 원자로가 녹았을 때 고온이 되게 되면은 위쪽에 플랜지로 이렇게 묶어 놓은 이음매가 있습니다. 그쪽이 취약 부위가 돼서 그쪽으로 수소 같은 것들이 밖으로 새 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본 바깥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건물입니다. 한 10cm 내외의 판넬로 된 원자로 건물인데요. 여기에 수소가 폭발하게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의 수소가 폭발하면서 이 바깥 원자로 건물을 날리면서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누출이 되게 된 거죠. 그러나 앞에서 보셨던 3마일 원전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압경수로 같은 경우에는 1.2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된 경납 건물 혹은 경납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서 노심이 높고요. 원자로가 높고 수소가 발생하고 수소가 폭발해도 모든 방사성 물질은 이 돔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3마일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3월에 사고가 났는데 7월까지도 그냥 그대로 안에 담고 있었습니다. 바깥 누출 없이요. 그래서 이러한 설계의 차이 그리고 경납 용기의 그 건전성, 그 튼튼함의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큰 사고가 나더라도 바깥으로의 영향은 기대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오래된 원전은 또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이면 충분히 오래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고와 가동 연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 3마일 아일랜드는 1년 만에 사고가 났고요. 그리고 체르노빌 4호기는 2년 만에 사고가 났고 후쿠시마 1발전소는 30년에서 40년 만에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오래됐다고 해서 사고의 확률이 높아지느냐? 그것은 아니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설계해 놨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셔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40년 지금 운영하고 닫으려고 지금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요. 80년 운영 허가를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89기의 원전이 이미 60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60년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앞선 것이 80년 운영 허가를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한은 80년 운영 허가가 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80년까지 원전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월성에 있는 발전소와 같은 캔두라는 형식의 발전소가 되겠는데요. 온타리오에 있는 브루스 원전입니다. 여기에도 8호기 기준으로 봤을 때 87년에 지어져서 64년까지 대략 80년가량을 운영하겠다는 목표로 내부의 설비들을 이제 교체를 해가면서 안전하게 관리해가면서 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원자력은 위험하니까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석탄, 천연가스,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 그 모든 발전원들을 가지고요. 1조 킬로와트아워라는 발전량을 발전할 때 얼마만큼의 사망자가 발생하느냐 비교를 해 놓은 것입니다. 아마 1조 킬로와트아워라고 하면은 아마 감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대략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량으로 봤을 때 한 6년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원전은 미국과 같은 설계이기 때문에 약 60년 정도 운전한다 그러면은 1명 정도의 사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수치고요. 6년 운전했을 때 0.1명 정도가 기대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같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수력은 5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력과 태양광도 1,600명, 4,400명, 그리고 천연가스는 4만 명. 그리고 미국의 석탄 경우에도 10만 명 정도, 곱하기 다 10을 하시면은 되겠는데요. 원자력이 1명 발생하는 동안에 50명, 160, 1,600, 4,400, 4만, 10만. 석탄이 제일 상대로 위험한 거죠. 석탄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중국의 석탄과 미국의 석탄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석탄을 채굴하고 운송하고 이용하는 과정에 얼마만큼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요.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평균은 체르노빌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세계 평균이 되는데 우리나라 원전과 같은 설계에서는 거의 100분의 1 수준 이하, 1000분의 1 가까이 되는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원자력은 안전한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미국 학생들이 배우는 생물학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위험에 의한 수명 감소 효과를 비교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가 남자로 태어나는 것은 7.5년 정도의 수명을 이미 이제 까먹고 들어가는 거죠. 남성분들은 이미 여성분들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이제 짧은 거고요. 흡연만으로도 6에서 10년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체중도 6년이고요. 그러나 주의할 점은 남성분이 흡연을 하고 게다가 과체중이다. 그러면 다 더해서 한 20년 가까이 수명이 주느냐?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각각의 원인을 단독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요. 원전 지역 거주하는 것이 10시간의 수명 단축 효과를 가져오고요. 자연 방사능, 앞에서 말씀드렸던 2에서 3mSv 정도 되는 정도의 피폭이라 그러면은 8일 정도의 수명 단축 효과에 해당하겠다. 그러나 이 8일이라는 것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다. 혹은 무리하게 계산해서 한 8일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오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대략 한 5개월 정도의 수명 단축 효과가 되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라든지 다른 기타 공기 오염 때문에도 이 정도 수준 혹은 이상의 수명 단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 오염을 유발하는 석탄 화력이나 LNG 발전에 비해서 원자력 발전은 상대적으로도 수명 단축 효과를 봤을 때도 안전한 원전이다.